중국 역사에는 수많은 황제와 권력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악명 높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흔히 중국의 3대 악녀로 불리는 서태후, 측천무후, 여태후가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태후는 오랫동안 중국의 3대 악녀로 불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녀가 행한 중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복수 때문입니다. 여태후의 본명은 여치였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죠.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아버지 여공의 한 결정으로 인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여공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백수건달 유방과 만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방을 보잘것없는 인물로 여겼지만 여공은 그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유방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딸 여치를 그의 아내로 보내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당시 유방이 이 결혼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공이 유방에게 애걸복걸하여 겨우 승낙을 받아냈다고 하죠. 이렇게 여치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방의 아내가 되어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혼 후 여치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유방은 여전히 동네 양아치 행세를 하며 사고를 쳤고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방이 도망칠 때면 여치가 대신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유방 대신 옥살이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도 여치는 놀라운 담력과 기백을 보여줍니다. 유방이 항우와 전쟁을 벌일 때 여치는 시부모와 자식들을 돌보며 가장 역할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항우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도 그녀는 당당하게 너는 내 남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죽이려면 죽여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런 대담한 행동에 항우와 그의 부하들도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기나긴 전쟁 끝에 유방은 항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나라를 세웁니다. 그렇게 유방은 황제가 되고 여치는 중국 최초의 황후가 되었죠. 여치는 이후 황태후, 태영태후라는 지위까지 오르며 중국 역사상 유례없는 권력을 쥐게 됩니다. 하지만 권력을 손에 쥔 여치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유방을 대신해 나서서 한나라 건국의 공을 세운 한신, 팽월, 경포 등의 개국공신들을 가차없이 숙청해버렸죠. 이후 여치는 자신의 친정 일족들을 조정의 높은 자리에 앉히려 했고 정치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이런 여치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방은 태자였던 유영을 폐위시키고 총애하던 척부인의 아들 유여의를 태자로 삼으려 했죠. 하지만 대신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결국 태자 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방은 자신이 죽은 뒤 여치가 유여의와 척부인에게 해를 가할 것을 우려해 유여의를 조왕으로 봉하고 멀리 보냅니다. 유방이 세상을 떠나고 여치의 아들 유영이 해제로 즉위하자 여치는 태후가 되어 한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랫동안 가슴 깊이 품어온 복수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게 되죠. 여태후는 먼저 척부인을 불러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과 발목에 쇠고랑을 채운 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쌀을 찌는 벌을 내렸죠. 다음으로 유여의를 없애려 했지만 이를 눈치챈 혜제가 유여의를 보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혜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여의는 독살당하고 맙니다.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은 척부인은 분노에 차 여태후를 저주했고 이 말이 여태후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죠. 이에 격분한 여태후는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한 복수를 감행합니다. 여태후는 척부인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 채 기어다닐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인간 돼지라 부르며 척부인을 돼지우리에 던져 넣었죠. 야사에 따르면 이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태후의 복수심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처참한 광경을 본 혜제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린 혜제는 사람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인 제가 무슨 염치로 천하를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말한 뒤 정치에 손을 떼고 술에 빠져 살다가 23세의 나이로 요절해버렸죠. 해제 이후 즉위한 소제 유공 역시 여태후의 섭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제가 자신의 친모가 여태후에 의해 끔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여태후는 소제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구실로 그를 폐위시킨 후 굶겨서 제거해버렸죠. 그리고 다음 황제로 유용을 즉위시켰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황제를 갈아치웠던 여태후는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가 죽자 기다렸단 듯이 여씨 일족들은 대신들에 의해 모두 숙청되거나 요직에서 쫓겨났고 한나라에서 여씨 천하는 막을 내리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기를 쓴 사마천은 여태후가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릴 때 천하가 평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력층이나 조정, 황실에서는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던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이죠. 그러나 형벌이 너무나 잔인했고 보복 정치를 일삼았으며 마음대로 황제를 갈아치운 것과 여씨 가문만 등용한 점을 보면 그녀가 훌륭한 통치자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중국 최초의 황후이자 최초의 형태후이며 최초의 태영태후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복수심에 불탔었던 악녀 여태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